안녕하십니까. 저는 Mechanical Memory and Dosing Influence Stem Cell Fate 라는 주제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 치의학과 2학년 32192679 오지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발표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문 미리 보기, 두 번째로는 논문 요약, 세 번째로는 실험 방법, 네 번째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미리 보기입니다. 먼저 Mechanical Memory and Dosing Influence Stem Cell Fate, 즉 줄기세포의 운명은 Mechanical Memory, 그러니까 기계적, 즉 외부의 기계적 경험에 기인한다는 논문의 앞장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약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논문의 요약입니다. 일단 저자는 줄기세포가 과거의 물리적 신호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세포를 투여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저자는 연구 결과 PGZ 결합 도메인과 YAP 및 전사 공동 활성제뿐만 아니라 연성 폴리하이드로겔에 배양된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전생선 전자인자 RUNX2, 즉 렁스2의 활성화가 경직된 조직 배양 폴리스틸렌에 대한 이전의 배양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경직된 이후 부드러워진 광전자 증배성 PEG 하이드로겔에서 배양된 줄기세포의 기계적 투여는 가역성을 유발하거나 임계 기계적 역치 이상으로 YAP와 TAZ의 및 렁스2의 역회전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또 생리학적으로 경직된 TCPS에서 이에 대한 기계적 투여가 증가하면 골린성 유전으로, 즉 골격 세포로 분화가 되는 HMSCS가 편향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줄기세포가 과거의 물리적 환경에서 얻은 정보를 이 줄기세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메모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규어 1A를 보면은 TCPS에서 진행한 메카니컬 도징의 시간에 따른 세포 배양 정도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DT1, DT3, DT5, DT7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1일간, 그리고 3일간, 5일간, 7일간 메카니컬 도징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1-B는 세포 배양 시 렁스2가 각각의 조건에서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TCPS에서 메카니컬 도징을 한 시간이 하루, 3일, 5일, 7일로 이제 점점 길어질수록 렁스2의 발현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MSCS, 즉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높은 탄성 계수의 배지에서 배양될 경우 YAP와 TAZ가 핵에 위치하며, 그리고 또 렁스2도 핵에 위치하며 활성화되고 반대로 낮은 탄성 계수의 배지에 배양될 경우 YAP와 TAZ, 그리고 렁스2가 세포질에 위치하며 비활성화가 됩니다. 즉 이제 높은 탄성 계수의 배지에서 배양될 경우는 세포핵 내부에서 이 YAP와 TAZ 그리고 렁스2가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참고해서 피그 1-C를 보면은 높은 탄성 계수를 지닌 뻣뻣한 TCPS에서 각각 1일, 3일, 5일, 7일 메카니컬 도징을 진행한 이후 이것을 낮은 탄성 계수의 부드러운 하이드로겔로 옮겨 세포를 3일간 배양하였을 때 배양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피규어 1-D에서 TCPS에서 메카니컬 도징한 기간이 1일, 3일, 5일, 7일로 점점 길어질수록 YAP와 렁스2가 세포액 내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그 1-2를 보면은 TCPS에서 각각 1일, 7일 메카니컬 도징한 세포 현미경 사진인데요. 즉 DT1과 DT1에 대한 사진입니다. 즉 DT1 소프트3의 경우 초록색으로 관찰된 YAP가 핵 주변의 세포질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DT7 SO3의 경우 이것이 초록색, 즉 YAP가 핵 내부에도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피규어 1C 또 1-D에서
TCPS에서 메카니컬 도징한 기간이 길수록 YAP와 롱스투의 세포액 내 발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즉 기계적 메모리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피규어 2-A를 보면은 photodegradable hydrogels, 즉 이 광원에 의해서 이 탄성 계수가 낮아질 수 있는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 이 하이드로겔은 자외선이 쬐어질 경우 탄성 계수가 낮아집니다. 즉 부드러워지는 건데요. 이러한 하이드로겔을 뻣뻣한 상태, 즉 높은 탄성 계수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처음에 배양시킨 뒤 이 표본에 자외선을 쬐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피규어 2-B는 시간에 따라 자외선의 노출 정도와 그에 따른 포토디그레이블 하이드로젤의 탄성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라이트 익스포저, 즉 자외선을 노출시켜 줄 때마다 이 탄성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초기의 10kPa, 즉 뻣뻣한 상태에서 자외선을 3번 쬐어주니 소프트, 즉 2kPa의 부드러운 하이드로겔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외선에 노출시켜줄수록 탄성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규어 2-C를 보면은 TCPS와, 즉 매우 탄성계수가 높은 TCPS와 그 다음으로 10kPa의 탄성계수를 지니고 있는 뻣뻣한 하이드로겔, 그리고 2kPa의 비교적 작은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 각각의 탄성계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삐그 2-D에서는 다양한 탄성계수에서 YAP가 세포액 내에서 발견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피규어 2는 다양한 탄성계수에서 롱스2가 세포액 내에서 발견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삐그 2-D와 2-E에서 보면은 모두 탄성계수가 점차 높아질수록 YAP와 롱스2가 세포액 내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두 높은 탄성계수의 하이드로겔에서 YAP와 롱스2의 세포액 내 발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규어 2-F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탄성계수와 2kPa인 부드러워진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 피규어 2-G는 탄성계수가 10kPa의 초기의 뻣뻣한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하였을 때는 초록색의 YAP가 붉은색의 롱스2가 YAP와 붉은색 롱스2가 세포의 주변의 세포질에서만 관찰되는 반면, 뻣뻣한 하이드로겔에서는 이곳에서 배양한 세포에서는 YAP와 롱스2가 세포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들이 의미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드로겔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탄성계수가 낮아지게 되면 세포의 내부에 있던 YAP와 롱스2가 세포의 내부에 있다가 세포질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적 줄기세포 HMSCS는 배양하는 하이드로겔의 탄성계수가 낮아질 경우 YAP와 롱스2의 세포액 내 발견 비율도 이를 따라가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비가역적으로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외선을 쬐어주어서 하이드로겔, 즉 배양한 조건이 부드러워질 때, 즉 탄성계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를 따라서 이 YAP와 롱스2의 세포액 내 발견 비율도 가역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외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삐그 3-A에서 다뤄진 실험으로는 초기에 단단한 광조절성 PEG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배양하다가 일정 시간에 모두 자외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부드럽게 한 뒤 이후 마저 배양한 것인데요. 이때 각각 자외선 조사 이전 1일, 7일, 10일간 메카니컬 도징한 3가지 표본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각각 1일 배양한 메카니컬 도징한 것은 도즈 1, 7일 한 것은 도즈 7, 그리고 10일 메카니컬 도징한 것은 도즈 1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도즈 1과 도즈 7에서는 자외선 조사 이후, 이 보라색이 자외선 조사인데, 자외선 조사 이후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 각각 1일, 3일, 5일간 배양한 것으로 이제 표본을 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도즈 10의 경우에도 조사 후 1일, 5일, 10일로 이 배양한 것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규얼 3-B는 메카니컬 도징을 1일 진행한 도즈 1에서 뻣뻣한 하이드로겔 스티프, 그리고 SO1, SO3, SO5, 그리고 부드러운 하이드로겔 소프트에서 각각 HMSCS, 즉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하였을 때 YAP와 그리고 렁스2의 세포에 있는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SO3와 SO5의 존재 비율이 SO5의 약간 큰 것을 빼면은 대체적으로 자외선 조사 이후 배양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YAP와 렁스2가 뻣뻣한 하이드로겔에서 세포에 있는 존재 비율에서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의 세포에 있는 존재 비율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이 비율이 뻣뻣하면서 부드러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가까워지는 정도, 즉 배양이 길어질수록 이 소프트에 가까워지는 비율이 가까워지는 정도가 매우 근접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주얼 3-C에서는 도즈 7에서 위와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 자외선 조사 이후 배양 시간이 길수록 YAP와 렁스2가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 세포에 있는 존재 비율에 점차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SO1, SO3, SO5에서 갈수록 YAP와 렁스2가 모두 소프트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워지는 정도, 즉 소프트 하이드로젤에 이 비율이 가까워지는 정도가 이 도즈 1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즈 1에서는 거의 가까워졌지만 도즈 7에서는 이 소프트와 5일간 배양한 것의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규얼 3-D에서는 도즈 10에서 이전 실험을 동일하게 진행한 것인데 이때 자외선 조사 이후 배양한 시간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YAP와 렁스2 모두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의 상태와 비슷해지려 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워지는 정도가 스티프에 더 가까울 정도로 매우 적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도즈 10의 조건에서 자외선 조사 이후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에서 오랜 시간, 즉 10일까지 배양을 하더라도 YAP와 렁스2의 세포에 있는 존재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즈 1과 도즈 7, 도즈 10에서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자외선 조사 이전에 메카니컬 도징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외선 조사를 통해 배양 조건을 달리하더라도, 즉 자외선 조사 이후 배양 조건을 달리해서 이것을 배양 기간을 1일, 3일, 5일 또는 1일, 5일, 10일처럼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이 세포의 운명이 적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즈 1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운명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즈 7, 그 다음 도즈 10으로 가면서 점차 이 비율의 변화도가 적어지면서, 즉 이것이 배양을 더 하더라도 운명이 변하지 않는다. 즉 과거에 이것을 이제 메카니컬 도징을 얼마나 했느냐, 과거의 외부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이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규얼 4-A를 보면은 이것은 TCPS에서 각각 0일, 1일, 5일, 10일간 메카니컬 도징한 줄기세포들을 부드러운 하이드로겔로 옮긴 후 7일간 배양해 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비규얼 4-B를 보면은 위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도즈 0, 1, 5, 10에서 PPAR 감마의 발현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PPAR 감마가 무엇이냐면 PPAR 감마는 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 발현하게 유도하는 유전자입니다. 즉, 이 PPAR 감마가 많이 발현될수록 지방세포로 발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PPAR 감마가 이 비규얼 4-B를 보면은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발현되는 비율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조사했을 때 비규얼 4-D를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이것이 PPAR 감마인데요. 이것이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초록색이 관찰되는 부위가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메카니컬 도징을 11차 한 DT 도즈 10에서는 거의 초록색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규어 4-C는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도즈 0, 1, 5, 10에서 ARP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ARP라는 유전자는 무엇이냐면 줄기세포가 뼈세포로 반응하게 유도하는 유전자입니다. 즉, 이 ARP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기세포와 골격세포로 분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이 ARP가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발현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피규어 4-2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때 이 사진에서 보라색 부위가 이제 ARP인데요. 이 ARP 유전자가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많이 확인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증가할수록 HMSCS, 즉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는 지방보다 뼈로 더욱 잘 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 4-G를 보면은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수록 알프 친화성 세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전은 메카니컬 도징 기간이 길수록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격세포로 분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총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 HMSCS는 즉 과거의 외부 물리적 환경, 메카니컬 도징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 운명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줄기세포가 골격으로 분화될지 아니면 지방세포로 분화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이제 뻣뻣한 곳에서, 즉 스티프, 탄성 계수가 높은 하이드로겔에서 오랜 시간 동안 메카니컬 도징한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이때는 더욱더 골격세포로 분화될 가능성이 길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119-679 오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